그냥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고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공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고 든든한 배경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잠을 몇 시간씩 잤어요? 2-3시간? 되게 힘들었기도 하고 그때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쓰러진 적도 있고 그래요.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다. 교내 영재반에도 들어갔다. 중학교 내신은 나중에 이제 3년 합산해서 퍼센테이지로 계산했는데 0.2% 나왔었거든요. 0.2%면 450명 정도 중에 1등. 고등학교 때는 기억은 정확한 안 나는데 전교 막 2, 3, 4등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기록부 한 줄 한 줄 쉽게 쓰인 것이 없었다. 고등학교 올라와 보니까 관련 생명과학 교과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새끼 돼지도 사서 죽은 거 해부해 보고 그랬었죠. 돼지는 어디서 구했어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죠. 그걸 사려면 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돈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생활기록부 32장을 채웠다. 교내대회 수상 60개, 봉사활동 시간 296시간. 최 씨는 땀과 노력으로 채운 생활기록부로 6개 대학에 지원했다. 그리고 불합격했다. 공부를 잘할수록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어른들이 한 삶이 더 많지는 못하니까요. 부족한 사람들한테 희망의 사다리를 줘야죠. 왜 부모의 계급이 아이들한테까지 대물림이 돼야 되냐는 거죠. 올라가지 말고. 어디 지원했었어요? 일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건국대, 충북대, 그리고 한양대 다 떨어졌는데 결국은.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개 대학에 지원했고 모두 불합격이었다. 서류 전형조차 넘지 못한 대학도 있었다. 대는 서류 100% 전형이었고 면접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돌던 소문이 고교 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못 붙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고려대랑 서울대는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진 거지. 서울대는 1.5대 1이었거든요. 근데 그 0.5가 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면접은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치러진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참고서에서 예상 문제를 뽑아 면접에 대비했지만 실제는 너무 달랐다. 서울대는 이제 일단 그때 신청 면접을 했었는데 문제 풀어서 교수들 앞에서 설명하는 면접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대학교 1학년 일반 화학이나 일반 생물학 이런 걸 배웠다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논술학원 같은 데를 다녔더라면 좀 더 세련되게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 수업만 받아서는 사실상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깊게 가르쳐줄 선생님들도 많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최 씨 학교는 전교 20등까지를 모아 영재반을 운영했다. 최 씨와 달리 영재반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합격했다. 같이 전교권이었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혹시 어떻게 입결이 나왔어요? 1등은 서울대 갔고, 그 다음에 제 밑에 있던 등수에도 서울대 갔고,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도 가고 막 이랬어요. 친구들의 합격도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합격과 불합격 사이엔 개인의 노력 넘어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다. 입시 설명 같은 걸 하면 학교에 부모님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편부 가정이었고, 이제 아버지도 그 교도소에 계셨었기 때문에 할머니랑 거의 살았는데 할머니가 입학 설명회로 와봤자 무슨 얘기를. 대학 입시에 실패한 뒤 최 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다시 입시를 하긴 되게 싫고, 또 실패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고. 주변에선 재수를 권했다. 하지만 최 씨는 다시 입시를 치를 자신이 없었다. 혼자서 해도 결과적으로 외부적인 도움이 없으면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외부의 도움이라는 거는 뭐 근데 부모의 서포트죠. 부모님이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정보를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환경 자체가 되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수험생이 할 영역이 하나 주는 거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저희 학생들 생활 그 간학생, 북간학생 취재진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도 잘했던 최 씨가 왜 대학을 못 갔는지 궁금했다. 얘가 보냈대요. 입시 전문가를 만나 최 씨의 생활기록부 평가를 맡겼다. 이 학생 내신 등급 정도면 어느 대학을 더 지원하고 노리는 한가요? 여기 1.3등급 정도 됐다는 얘기는 3학년 내도록 거의 그 절대적인 어떤 최상위를 좀 유지를 했던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엑셀런트하게 관리를 했던 거고, 당연히 이 학생의 목표 대학은 서영고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라고 봐야 되죠. 내신 성적은 최상급이지만 생활기록부 곳곳에 약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부능력 특기 사항 등 선생님이 직접 써준 항목들이 오히려 최 씨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 1등 보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는 사실 안 맞는 거고, 이게 또 대학 입시에서 그 입학 사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뭘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죠. 그런 딱 보면 좀 케어를 못 받았다는 게 보이나요? 이게 만약에 일반 외고나 자사고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명문 어떤 게 일반고의 재학생이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멘트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특히 학부모님이 이걸 보고 쉬고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지금 현재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 수준은 자사고랑 일반고랑 좀 그것도 차이가 있나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 자, 판례 분석반에서 자율 동아리를 하면서 판례 재판의 어떤 그 판례 분석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려고 했다. 굉장히 구체성이 있고 이 지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영어 책자로 만들기도 했었다. 구체적이고 전문성도 있고 고등학생이 하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생활기록부의 주인공 최 씨의 입시 결과를 전했다. 납득하기 힘든 결과지만 요즘 입시에선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이 학생은 3학년 때까지 아마 거의 하루도 아마 짜투리 시간에 노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인 거죠. 대학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 학생 보고 납득을 하라고 하면 너무나 억울한 거죠.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충실하게 이 제도에 맞게끔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경기도 농촌 지역의 신설고등학교에 다니는 이현중 군. 정치 외교학과 진학을 꿈꾸며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학교에선 다른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것을 권했다.
종합 같은 거는 서울에 뭐 강남 사는 애들이나 컨설팅 받고 하는 거다. 너네는 할 생각하지 말라고. 특목고나 외고 같은 데는 부모님들이 잘 사시니까 막 돈 주고 컨설팅 같은 것도 받고 막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좋은 데 가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불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씨가 다니는 고등학교엔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동아리나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적었다. 학교에 진학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도 조언을 얻기 힘들었다고 한다. 잘 사는 애들은 자소서를 대신 써준대요. 막 한 장에 한 80만 원 정도 받고 저희들은 그런 거 써주는 학원도 근처에 없고 봉사활동 같은 거 특히 학교에서 챙겨주는 게 몇 개가 없어가지고 외부로 혼자 알아보고 다니면은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씩 가가지고 주말마다 내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 쪼개면서 가는 게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대학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로 평가된다. 생활기록부엔 내신 점수와 교내상,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이른바 비교과 활동이 기록된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데 왜 어떤 학생들에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전형이 되어버린 걸까? 대치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는 한 입시 컨설팅 학원. 학원과 뒤편 골목, 건물엔 학원을 알리는 간판조차 없었다. 취재진이 전화를 걸자 상담 예약을 잡았는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준다. 그럼 앞에 도착했는데 여기 뭐 번호 눌러야 되는 건가요? 소를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 이 학원 원장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이제 학원이나 입시 어떤 그런 학원들 보면 입학 사정관 출신들이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저희는 입사관 출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딱 보고 이거 좋다, 몇 점 빼자 하고 이곳에선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모든 것을 관리해준다. 대회 출전과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관리는 기본.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인 과목별 수행평가까지도 맡는다. 테스트 같은 거 쓸 때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는 이제 내가 써주고 이게 이제 많게는 써주고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컨설팅 프로그램 이름은 마음케어. 말 그대로 입시 전문가인 엄마가 한 명 더 생기는 것이다. 마음케어는 학기 초부터 시작된다. 학원 시험 때 어머니랑 같이 가는 거죠. 저희 학교가 어떻구나. 이런 학교구나. 그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 장은 어떤 말들을 갖고 이 학교를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학원에서 대신 써주더라도 결국 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것은 담임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엄마라고 가요. 이거라고 담임선생님 보는 거죠. 이 자식한테는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 다음을 저거 싫어하는구나. 감사하고 오는 거예요. 이처럼 입시 전문가가 엄마의 역할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 값은 얼마일까? 당신이 건강관리는 1년에 1,000원이에요. 1년에 1,000원? 네, 그 엄마 많게는 5,000원이거든요. 5천만 원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3년을 하면 1억 5천 정도 생각을 대외 선생님은 따로 계신데 그 비용도 따로 추가되니까. 또 추가돼요? 비용이 어머니에서 비밀 같은 걸 만든다면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다른 데 다 알아보셔도. 교회 대회 수상이나 소논문 활동 등은 생활기록부에 적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학원 측은 대학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거는 못 쓰잖아요. 그게 못 쓴다면서 뭐 쓰는 게 아니에요. 쓰면 다 뭐 걸러진다고. 뭐 이거 하면 수능이 0점 쓰게 된다고 했잖아요. 실적을 쓰지 말라고 했지. 그 과정에 대해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과정 써가지고 계속 바보 연구고 애들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이 전문가한테 우리 배우는 좀 달라진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거 무슨데 안 된대.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은 하기 나름이에요.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은 더 이상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기말고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분석해서 어떤 과가 유리하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나 컨설팅을 받더니 주기적으로 공부를 잘할수록 돈을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 학원에서 조언한 대로 해외 봉사활동이나 소논문 등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쓰는 경우도 많다. 라오스 이런 데 가서 애들을 뭐 도서관 짓기도 하고 뭐 물품도 많이 보내죠. 생기부에 쓸 수가 네, 생기부에는 못 쓰지만 자기 스토리를 써서 자기 경험담 이런 거는 자소서에 쓸 수 있으니까. 소논문 한 편에 수백만 원. 소문만 무성하던 고액의 입시 컨설팅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사고에 뭐 편당 400, 500이라든가 민사고 애들 이름을 쓸 때 학원에서 다 해주죠. 학교 내신도 어떤 선생님의 성향까지 다 알아요. 딱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딱 배정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학교에는 무슨 동아리를 가야 되고 무슨 학회를 해야 되고 어떤 선생님 만나야 되고 어느 학교 전문이 다 있어요. 서울의 또 다른 교육특구 목동. 대치동에 이어 최근 목동에도 지점을 낸 입시 컨설팅 학원이다. 학원에선 학종 시대의 컨설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학부모들을 설득한다. 저는 지금까지 상담을 4,700건 다 상담을 했어요. 정말 만족스럽고 탁월하고 야 이건 집사관에 갔을 때 되게 좋아하겠다라고 평가된 학생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학생 기록부는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잘 기대를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착각.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학원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만 잘 써도 원하는 대학에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한다. 일반고에서 초반이니까 중등이 정도 보통 좋아할 수 있죠. 가수 2층 어디 갔을까요? 연대 갔어요. 연대 갔고 어떻게 갔는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자녀의 컨설팅을 맡기고 싶다며 개별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에 나온 부원장은 최근 학종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한 정부 발표를 언급하더니 앞으로는 수행평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일 중요한 게 수행평가는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생기부가 여러 문제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 뭐 봉사활동 듣기란 없어지고 학생이 다 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써야 되는데 자료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선생님이 자료를 좀 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초안 작성은 대략적으로 했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서 고쳐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도 가능하고요.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 부원장은 인근고등학교의 학사 일정과 수행평가 과제 내역을 꿰뚫고 있었다. 학부모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수행평가, 동아리활동 보고서 등 생활기록부 적히는 모든 걸 알아서 관리해준다는 것이다.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20명 정도. 실제 수업이나 소논문 자료나 발명지도나 이런 것들 직접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계신. 선생님들은 다 전공자신가요? 발명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전기전자 공학이나 이렇게 약간 공학 쪽을 일만 하시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학생 수준에서 생명 관련
관련된 실험이나 이런 걸 하기에 적합한 선생님이 계신데 의학적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면 그때는 그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과목당 수행평가가 따로 나오니 학기마다 학생이 써야 할 보고서만 수십 개다. 컨설팅비가 수백만 원이 들지만 자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니 학부모로선 솔깃한 제안이다. 1년 24회고요. 하는 이제 계산하면 720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 진행은 540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첨삭 같은 걸 이렇게 해주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잘 모르나요? 그리고 또 그때 학생 수준 보고 수행평가 보고서는 내신 성적으로 기록된다. 누군가 밤잠을 아껴가며 과제 보고서를 쓰는 사이 누군가는 돈으로 성적을 산다.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단국대 교수의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아닌 자녀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고 조국 전 장관은 해명했다.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다. 수업도 듣고 실험도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당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면서 연구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의 해명도 비슷한 맥락이다. 제 아들 고등학생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의 연구로 고등학생 경진대회에 입상했을 뿐입니다. 논문도 아닌 한 페이지 포스터를 작성해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외에도 성실히 공부해 뛰어난 성적을 받아 본인의 노력과 성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녀들. 치열하게 입시를 치렀던 부모들은 허탈할 뿐이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이제 상을 크게 받아도 뭐 보건복지부상이라든가 이런 장관상을 받을 뿐이고요. 부모가 의사면은 실험실도 오픈해주고 해갖고 정말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거 MRI를 갖고 무슨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의학 관련된 논문들은 의사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품앗이를 다 합니다. 예, 그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못해요. 목동에서 자녀 입시를 치렀다는 박서정 씨. 자식 뒷바라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역부족이었다.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누구누구는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학원에서 부탁해서 엄마 200만 원 들었고 팀으로 몇 명이 들어와서 몇백이 들었고 그거를 보면서 왜 내 부모는 저걸 못 해주지? 라는 생각을 애들이 안 가질까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하면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학기 초에 상담을 갔는데 초대시죠? 이러시면 그럼 입시를 모르시겠네요. 이영숙 씨는 고3 때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처음 봤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선생님의 말에 진작 챙겨주지 못한 게 한스러웠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런 부모를 만났으면 우리 아이 인생도 달라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노도 있었지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같은 부모를 만나서 쉽게는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냥 오로지 방구석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올해 수능날도 어김없이 한파가 몰아쳤다. 실력대로 정정당당하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길
수험생을 응원하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주요 15개 대학 절반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서 75.9%가 수능이 끝난 직후 열린 한 입시학원의 설명회. 학부모들의 얼굴에 수험생 못지않은 긴장이 감돈다. 마감이 19일 9시까지입니다. 19일 9시. 고1 학생이 있어요. 큰아이 학교를 한번 보내보니까 제가 몰라서 못 챙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한 80% 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는 어렵고 복잡하다. 대학마다 제각각인 선발 방식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찾아다니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수준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애 성적을 내가 잘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우리 대학 입시 제도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해방 이후 대학별 고사가 치러지면서 부정입학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비고사가 도입된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며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과외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고 이후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인 학력고사가 도입된다. 이번엔 암기 중심 시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94년 통합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며 수능 시험이 등장하자 과외 금지 족쇄가 풀린 사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2008년 입학사정관제가 새로 도입되자 고액과외는 컨설팅 서비스로 진화한다.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큰 틀만 18차례나 바뀌었다. 평균적으로 4년에 한 번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도 변해온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대입제도가 바뀝니다. 왜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선되면 공약을 실행해요. 그 사이에 또 한 2-3년, 한 2년 준비해가지고 교육과정을 개편합니다. 그럼 교육과정을 개편하면 그 교육과정에 맞는 대입제도가 또 나와야 돼요. 새로운 대입제도가 도입되면 불안한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기댔다. 적응력 빠른 학원들은 학교보다 먼저 입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내놨다. 대학에 갈 정보를 비싼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은 잠재우겠다는 교육부의 말과 달리 대입 개편안이 발표될 때마다 사교육비는 치솟았다. 지난 2007년 22만 원이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년 사이 29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수시 전형 확대 이후 내신 대비 학원이 많아지면서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크게 늘었다. 사교육비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입시 컨설팅 학원은 4년 전 60여 개에서 올해 250여 개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역사상 대입제도를 바꿔서 사교육비를 경감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을 확대하고 수시를 확대하면서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공고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정시와 수시 반영 비율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나왔던 대입 공론화의 결론을 1년 만에 또 뒤집은 것이다. 선발 공부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수능 시험을 도입된 이후로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과정 전반의 학생들을 점수로 줄 세우는 문화가 강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3월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그 자기의 성적과 퍼센트가 고3 때까지 간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냥 지금의 내 실력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교실에서 엎드려 자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 줄 세우기란 비판과 더불어 정시 확대가 서울 강남과 목동 등 학원가를 끼고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따져봤더니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출신 학생이 모두 689명으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4개 광역시 출신 합격생 325명의 2배가 넘었다. 강남과 파락동과 목동 이쪽에 살면 성적이 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없다 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만 해도 인서울이라고 하는 학교에 정시로 입학하는 경우를 굉장히 드물게 보이거든요. 수능 정시건 간에 혹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건 간에 사회경제 배경이 좀 좋은 집, 부모가 고학력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줄 수가 있고 또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이 좋은 그런 학생들에게 불리한 전형이 없는 거죠. 지금 아주 이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입시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학종이냐 수능이냐. 계속된 논란 속에 1년 만에 바뀐 대입제도.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한 학부모들은 방향을 잃은 채 또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요즘 학원가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대학이 결정된다는 것이 학부모들 사이 정설이 되면서 초등학생, 나아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입 사교육 시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고등수학을 끝냈댔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미 중등은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초3부터 아이를 선행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고1인가를 보게 했어요. 올해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은 일반고 출신. 그리고 자율고와 특목고,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40% 정도였다. 얼핏 반반씩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교 유형에 따라 합격률을 따져보니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일반고 학생은 100명당 0.4명이 서울대에 들어갈 때 자율고는 1.5명, 외고, 국제고는 4.3명, 과학고는 8.9명, 영재고는 무려 35.7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8월쯤) 되면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근처에서 이제 수시 박람회를 진행을 해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외고, 특목고, 국제고 학생들을 더 선호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가 아무리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어도 1차 합격을 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목고나 외고는 좀 특별한 커리큘럼들도 많고
여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는 액수 자체도 크고 활동 인체 자체도 많이 달라서 사실상 저희 일반고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물론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특목고나 외고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생활기록부의 화려한 스펙은 비싼 학비에서 시작된다. 입시 명문으로 떠오른 자사고와 특목고, 그리고 영재학교. 이런 학교들은 실력이 있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3번째로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자사고 하나고등학교다. 모두 55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전교 4명 중 1명꼴이다. 이 학교의 1년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1,520여만 원. 서울 일반고의 250여만 원보다 6배 많다. 하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는 2,100여만 원. 일반고는 평균 740여만 원이 그쳤다. 대학생 등록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고등학생 자녀 하나한테 공식적으로 하나고는 1,500만 원 내야 된다. 이들이 그 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에 들였던 사교육비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미니멈 8천에서 1억 6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학교 효과 플러스 부모들의 이런 경제적인 효과까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재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 출신인 서울대를 찾았다. 합격 유형에 따라 입시 준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일반고 출신 학생에게 물었다. 주변에 자사고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동아리 같은 것도 이미 동아리 체제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별로 의미 없는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컨설팅 같은 거는 혹시 받아봤어요? 저는 딱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디 학교를 쓸지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받았어요. 생기부를 제출을 하면은 뭐 성적 분석을 해주고 또 뭐 생기부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과를 쓰면 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교수님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자사고를 졸업한 신동건 학생. 일찌감치 전공을 정한 뒤 적성과 연관된 비교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1학년 이제 말부터 원래 에너지과를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 활동이 엄청 많아요. 보면 태양전지의 효율을 좀 극대화해서 뭐 실용화 시킬 수는 없을지 논문이나 잡지 같은 것 좀 많이 찾아보면서 서로 접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논문 작성했던 것 같아요. 자사고 가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일반고 나왔으면은 여기 못 오지 않았을까, 솔직히. 네. 만약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원 선생님께 조언도 받았다. 생활 기록부를 함께 보며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아니, 학교에 이렇게 많은 대회... 매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은 이제 그 컨설팅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가서 너는 이번에 뭐 이런 면이 좀 부족하고 또 이런 성적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다음 시험 때는 이 부분과 뭐 어떤 이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또 그거에 자극도 받고 친구들은 거의 한 7, 80%는 받지 않았나. 컨설팅을요? 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교육비도 부담인데 회당 수십만 원 하는 컨설팅 상담까지 받아야 한다니 평범한 학부모들에겐 큰 부담이다. 실제 서울대 학생들의 가구소득 분포에서도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가구소득 3분위, 월소득 320만 원 이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20% 남짓. 월소득이 92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학생은 50%가 넘었다.
재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있는즉 자녀인 것이다. 이 자사고나 특목고 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질적으로 활동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일반고에서는 그 형식적인 내용들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내용을 보면 아 얘가 일반고를 나왔구나, 특목고를 나왔구나가 눈에 보여지는 거죠. 생기부를 딱 보면? 네. 일반고를 위해서 수시가 유리하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결과를 펼쳐놓고 보면은 일반고 아이들이 대학 입학하는 데는 좀 더 불리한 거죠. 첫째 입시를 치르고 등록고와 자사고 학생이 입시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공부 잘하는 둘째는 특목고에 진학시키고 싶었지만 비싼 학비와 사교육비 걱정이 앞섰다. 집 분위기상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크게 못 해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정작 못 보낼 것 같으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 것 같아서 좀 주저주저 하는 게 아이들도 다 느끼는 거죠. 한 달 학원비 얼마나 드셨어요? 1인당 200만 원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못했어요. 거기는 더 시키? 네. 그걸 준비하려는 과정들이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비싼 등록금을 내는 특별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비싼 사교육을 받으며 스펙을 채워간다. 출발선이 다른 경쟁. 대학 입시는 부모의 경제력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경쟁이 됐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되면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끝나버렸다. 사람들의 어떤 잠재력의 분포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 영향은 DNA의 영향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발현될 만큼 충분한 크기는 아니라는 게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용의 씨는 골고루 뿌려준다. 이 같은 가정하에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입시와 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했다. 2000년대 초반은 아까 이제 열악한 가구에서 성장해서 고소득 집단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20% 내외였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최근에 그 확률은 대략 한 35% 내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그런 기회불평등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충분한 능력을 갖췄어도 타고난 배경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유형의 학교에 굉장히 편중된 그런 학생들만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린다라고 하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또 다른 사실 재능이 있고 또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사장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적 자본 우리가 투자 혹은 배치 차원에서도 효율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경은 이제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 영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은커녕 인터넷 강의도 듣지 못했다는 김창수 학생. 열심히 공부해도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은 김 씨의 생활 기록 후에 리더십이 없다며
혹평을 적었다. 특히 1학년 때 되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했던 것도 있고, 여기 말고 좀 좋은 지역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대우를 받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취업이 어려우니까 좀 학점이 꾸준한 노력 덕분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제가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면 이제 복지 자격이 차상위 계층으로 복지 자격이 생겨요. 기회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마다 이름은 다 다른데요. 고른 기회라고도 하고요. 대학을 가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우리 집을 내가 좀 더 좀 도움을 줘야겠다. 네,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해서 되게 약간 절박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시 70에서 고른 기회에서 어렵게 입학했지만 대학 공부에 잘 적응하고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다. 몇 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4.5점에 4.11점이 나온 거죠. 2학기 때도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4점대는 계속 유지를 했고요. 내가 진짜 이걸 배우려고 입학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뭐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이제 외교관 선발 시험을 위해서 지금 막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다양성은 사회의 원동력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함께 어울리며 미래의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 대학이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대학들은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 기회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고른 기회 전형 선발 비율은 전국 대학 평균 13% 정도. 그런데 이 선발 비율이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으로 좁히면 9%대로 줄고 그중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5%에서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영재학교나 뭐 과학고나 자사고나 뭐 외국어고 국제고 이런 학교에서 실제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20%를 이미 선발하고 있거든요. 대학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성보다도 더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학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도입한 서울대.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 추이를 살펴봤다. 처음 입학했을 땐 특목고 출신이 많은 특기자 전형 학생들이 가장 성적이 높다. 하지만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더니 3학년 때부턴 특기자 전형 출신들을 추월했다. 우리가 충분한 인적 자원을 이제 확보하려면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이 꼭 고소득 계층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수한 인력의 잠재력의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전 계층에 충분한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학원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입시 교육 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과외받지 않고 사교육받지 않고 학교육만 받은 사람이 대학 가기가 더 쉬워지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 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입시 제도가 등장했고 불안한 학부모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다. 엄마들은 입시때 되면 너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 해주고 싶고 또 만약에 뭐 다 되는데 그거 안 해서 떨어졌다는 소리를 혹시라도 들을까 봐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대학은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보단 학원에서 길러진 스펙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기 바빴다. 겉으로 드러난 스펙이 매우 우수한 학생, 속은 그렇지 않은데 대학이 이걸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느냐? 가려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기소개서만 해도 표절이 의심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이번에 11월 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여태까지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제대로 노력한 거 없다라고 봐요.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부모들은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기회를 사재기했고 아이들은 거기서 뭘 배웠냐면 대한민국은 부모든 누구든 힘이 있고 편법에 써야만 뭐든지 내가 성공이라는 열매를 먹게 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희망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노력은 번번이 배신당했다. 우리 집이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좀 자금력이 있었더라면, 아니면은 이제 서울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입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단은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한 학원에 다니고 명문대학에 가고 연세로 쭉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좋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취업도 잘 되고 그렇게 다 편한 쪽으로만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렇게 잠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좋은 환경을 만났으면 훨씬 더 잘했을 그런 학생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